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00만 명. 이건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60세 이상 인구가 드디어 1,0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5명 중 1명은 이제 어르신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사회의 구성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짜여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이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늘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체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환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단순히 노년 인구만 늘어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세대랑 비교해서 보면 지금 인구 구조가 말 그대로 재편되고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노년층 인구는 5% 넘게, 그러니까 아주 가파르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같은 기간에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한쪽은 폭발적으로 늘고 다른 쪽은 감소하는 이 극명한 대비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한 언론 분석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라 사회의 중심 세대가 이동했다고요.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사회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판도까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무다. 자, 그럼 경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새로운 노동력의 등장인데요. 우리가 흔히 노년층 하면 부양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는 경제의 아주 중요한 한 축, 새로운 기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청년, 중장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노년층 취업자 수는 무려 10%나 급증했어요. 10%요?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 새로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득도 따라 올라가겠죠. 실제로 노년층의 소득 증가율이 다른 모든 세대를 앞질렀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더 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이분들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힘의 이동은 또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이죠. 집, 즉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이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시면 노년층 가구의 거의 70%, 그러니까 10가구 중 7가구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장년층보다도 높고 청년 가구와 비교하면 이건 뭐 2배가 훌쩍 넘는 거의 압도적인 수치죠. 현재 대한민국의 자산, 부가 어느 세대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쏠림 현상이 또 뭐랑 맞물리냐면 바로 가구 형태의 변화입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사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는 청년층도 또 노년층도 1인 가구가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속도나 흐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흐름들이 세대별로 얼마나 다른 경제적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지금부터는 소득, 자산, 그리고 빚, 이 세 가지를 통해 그 단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소득 증가율이 노년층에서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소득 액수 자체를 보면 여전히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사회의 주된 돈벌이는 중장년층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죠.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출발성이 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엔 빚, 즉 부채를 한번 볼까요? 이건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중장년층의 대출 잔액이 가장 많죠. 아무래도 집을 사거나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니까요. 가장 많이 벌지만 또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비용의 문제예요. 초고령 사회로 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의료비입니다.
통계를 보면 노년층 한 분이 1년 동안 쓰는 진료비가 청년층에 비해 거의 5배나 많습니다. 5배. 이건 개인의 부담을 넘어서서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나이든 사람이 많아졌다는 단순한 고령화 현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의 무게중심 자체가 움직이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판 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달려 있을 겁니다.